안녕하세요. 보험의 길을 열어드리는 보험 통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최근에 들어보셨을 본향인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특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자,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암 관련 보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가입하시는 것이 바로 암 진단비 보장입니다. 암에 대한 기준에 충족되면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 가장 많이 지급되는 보장 중 하나이므로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등 암을 진단받게 되면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는 보장입니다. 암을 진단받게 되면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되고 입원도 하게 되죠. 그래서 암 진단비와 함께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보장입니다.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장이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보장은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으시고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암 관련된 많은 특약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표적 면역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산정 특례 대상 진단비, 암 생활자금, 항암 가발 비용, 암 MRI 촬영 검사비, 암 양성자 단층 촬영 검사비 등등 아주 세세한 항목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분들은 이런 거 다 가입해야 하나 하는 고민의 순간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가입은 신중하게 잘 선별해서 하셔야겠죠. 이 중에 오늘은 암 진단비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범위가 넓은 보장으로는 아무래도 암 진단비가 되겠죠.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긴 합니다. 또한 이 항암 약물 치료비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나 면역 항암 약물 치료 허가비가 지급되는 건 아니죠. 한마디로 보장 범위의 차이가 각각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 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항암 화학요법이라는 것이 흔히 아는 부작용이 많은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 치료 항암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 보장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의 약관을 보시게 되면 이 허가라는 단어가 걸리실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표적 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표로 보여드리면 표적 항암제 중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에 있는 약품과 효능효과 범위 외에서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에는 인정하지만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장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허가받은 약품에게만 지급하는 보장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항암 약물 치료비보다 범위는 좁아지는 격인데요. 모든 표적 항암 약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 특약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A, B, C 보험사로 설계해 봤는데요. 단순히 앞에 두 가지 보장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을 1,000만원만 받는다고 세팅했을 때 금액 차이가 보시면 약 2배에서 4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참고하셔야 할 사항이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비와 항암 약물 치료비가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이는 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 다른 모든 보장이 저렴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단순 비교로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하셔야 할 점은 바로 가입 한도입니다. 우리가 한 보험에서 최대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가입 한도라고 하는데요. 보통 암 진단비는 1억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부담되실 수 있으시고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까지 보통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암 보장을 추구하고 싶으신다면 암 진단비 대신에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많이 추가해서 가져가신다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진단금을 보조할 수 있는 플랜이 만들어집니다. 장단점을 알아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점으로는 우선 저렴하죠. 저렴한 이유는 이 치료 자체가 비급여 치료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대중화되지 못한 상황인데 보험사 측에서는 제대로 된 손해율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들은 갱신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에 맞게 보험료가 갱신되면 그에 따라 또 보험료는 오를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금액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입 한도가 큽니다. 7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세 번째로 암 진단비가 부족하다 싶은데 추가로 가입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보조하기 위해서 가입하시면 괜찮으십니다. 단점으로는 보장 범위가 아무래도 암 진단비나 항암 약물 치료비보다는 좁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가입을 고려해봐도 되는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암 진단금이 부족한데 추가 가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암 진단금 대신 챙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표적 치료가 필요한 특정 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시고요. 세 번째로 흔히 말하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표적 치료가 부작용이 덜하다고 하니까 준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표적 항암 허가 치료 보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을 보고 궁금하신 분들은 보험 통로로 들어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